공부를 해야 되는데, 편관격. 편관격은 여기는 보세요. 해중에 무토, 간목, 임수가 들어와 있죠. 간목이 여기 투출돼 있죠. 공교롭게도 요 사주가 편관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편관격을 갖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편관격이라는 것은 일주를 극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 일주를 극한다는 거는 이 당사자로 하여금 어떠한 체제, 어떠한 그 규율 속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게끔 조정해로 들어오는 것이 관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편관이라는 것은 그것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격이 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사주에 인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일주가 망하다 하면은 무관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체로 편관격은 요즘은 이공계 계통이 있죠. 토목, 건축 계통, 뭐 이런 쪽으로 이공계 계통 아니면 무관직. 옛날에는 벼슬이 문관, 무관밖에 없었으니까 뭐 무관으로 얘기지만 지금은 이공계 계통, 연구직 계통, 뭐 그런 계통이 있었으니까 편관격은 그쪽으로 많이 가고, 만약에 일주가 태약하다 하면은, 일주가 굉장히 약하다 하면은 단순 노동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단순 노동직은 뭐예요? 운전하는 거, 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청소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단순 노동직이라 하죠. 그 첫 번째가 일간이 망하면은, 일간이 망하다면 편간이 일간을 극하고 들어와도 얼마든지 요리를 할 수가 있죠. 일간이 망하고 인성이, 여기서 인성은 정인이건 편이건 마찬가지예요. 인성이 있으면은 이 사주는 귀격이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 편관격은 지금 말하자면 이공계 계통, 그 다음에 무관직은 군인, 경찰, 소방직도 이쪽에 해당돼요. 이공계, 그 다음에 무관직, 이런 쪽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간이 약하면은 단순 노동직이라는 것은 뭐 운전, 그다음에 정비, 그다음에 청소, 이런 계통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로는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있고 다시 재성이 있으면은 편간의 기운을 굉장히 망하게 해주게 되죠. 그래서 사주가 흉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있고 인성운이 있다, 인성이 있으면 이 편간의 기운을 인성으로 설계시켜 주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편간은 7살이다 하니까 살인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생생이 돼서 사주가 귀격이 된다,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주상 편관이 태왕하다는 거는 편관이 한 덕개 정도 있으면서 월지를 차지해서 왕한 경우예요. 태왕하게 되면은 이제는 양인살이 있어서 편관의 왕한 기운을 극제해주면은 편관이 크게 탈을 일으키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거죠.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이제 우리가 편관이라고 하는데, 식상이 있어가지고
식상이 있어서 제살이라는 것은 편간을 7살이라기 하기 때문에 편간의 기운을 제압해 준다 그래요. 제살이 되면은 흉암이 조금 흉해요. 소흉 이렇게 된다고 보고, 만약에 식상이 없으면은 제살하기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흉이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7번째는 편관이 월주에 있으면 흉암이 크고, 편관이 시주에 있으면은 흉암이 작다. 그 다음에 정관이라는 거는, 극을 해주는 힘이 큰 거는,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건데 음양이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양이 다른 건 상관이 되니까 정관이 왕하면은 상관의 기운이 들어와야 되고, 상관 운이 들어와서 운이 들어와야 정관을 제어해 줄 수가 있고, 만약에 편관이 왕하게 된다면은 식신운이 들어와야 편관을 제어해 줄 수가 있다. 자, 이게는 이제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지금 여기 술토가 이제 비견이 여기가 들어와 있죠. 비견이 지금 탄암이 돼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인하고 해가 한목이 되려고 하더라도 신금이 충을 때리기 때문에 인목이 해하고 한목이 되지는 못해요. 만약에 지금 인성이 없는 상황에서, 인성이라는 것은 병정화죠. 병정화가 투출이 안 된 상황에서 인의 한목이 되면 얘 사주는 파격이 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인신충을 맞아가지고 인의 한목이 돼서 시간에 떠 있는 편관을 왕하게 하지 못하는 게 사주가 그나마 뭐 공직이 되건 뭐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인의 한목이 돼서 편관에 와가지고 무토를 극하는 게 심하다 하면은 그거는 평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거다. 다만 용신에 해당되는 병화, 그 다음에 희신에 대한 간목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오행하고 충을 때릴 적에는 지장간이 전부 다 손상이 돼 있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둬야 돼요. 지지의 충은 옛날 고서를 읽어보면 뿌리가 끊어진 거예요. 뿌리가 끊어졌으면 나무가 죽은 거죠. 그래서 병화를 쓰기도 약하고 간목을 쓰기도 그렇고 무토를 쓰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주는 해오려면 천지가 차서 조가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화용신을 써줘야 된다. 그럼 앞으로는 좀 사오미는 앞으로는 조금 일이 편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요 상관이라는 녀석은 금이 들어와 가지고 제압을 해주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주라는 거는 기운을 설계시켜 가지고 중화를 시키는 걸 좋아하는 거지, 만약에 갑인목이 왕해 가지고 경금이 들어와 가지고 갑경충을 쳐 가지고 갑목의 왕한 기세를 누그러뜨린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간목이 왕할 적에는 인성이 들어와서 편인이건 정인이건 목생 화가 들어와서 다시 화생토 해가지고 일간을 생해줘야만이 사주가 귀격이 되는 거다. 요 사주는 병정화 인성이 천간에 뜨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될 적엔 높은 관직 혹은 직장에서 높은 지구에 올라가기가 힘든 사주다. 안타깝게도 사주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거는 이 편관이 왕하다는 거는 목국토 아주 일간을 왕하게 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는 인성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견겁제가 들어와야 돼요. 비견겁제, 특히 양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양인격이 나오는데, 이 비견이라는 것은 일주를 도와주는 형제 자매죠. 여기 술토가 숨어 있어가지고 무토를 도와주고, 기토는 여기 해중에 무토에 통군돼가지고 간목을 견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 사람이 뭐 공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술토 기타가 없었으면 공직으로 못 가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편간이 있으면 편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먼저 봐줘야 되고, 편간이 약하다 하면은 재성이 들어와가지고 편간을 생해줘야 되고, 만약에 편간이 왕하다 하면은 극해주는 식상운보다는 인성으로 빼서 인성이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용신을 잡아야 사주가 귀격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편관격이라는 것은 우선은 무관직으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이 좀 강직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융화되는 것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관격에 재성이 있으면은 편간의 기운을 너무 왕하게 해주니까 탈이 나는 거고, 만약에 일간이 왕하면 탈이 없어요. 일간이 왕한데 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다 하면 이건 크게 잘 풀려나갈 사주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일간이 만약에 약한데 편간이 왕하다 하면은 인성이 들어와서 일간을 생해주는 게 꼭 필요한 거고, 만약에 일간이 왕하고 편간도 왕하다 하면 식상이 있어서 편간의 기운을 억제를 시켜줘야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요 이치를 이제 오행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못 하니까 지금 이런 설명해 드리는 거 아직 좀 이해를 못 하실 거야. 그러나 자꾸 들어두면은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관이 사주에 있을 적에는 편관을 극해주는 거, 제압해주는 오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편관이 있으면 편관을 설기시켜주는 여기 화는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줘야 돼요. 설기시켜주는 인성이 있으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관이 이렇게 이제 이 시 간지가 전부 다 편관인데 토국수 재성이 들어와 가지고 이 수생목 해주잖아요. 요거는 인신충을 때리니까 인의 한목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만약에 여기 신금이 없이 바로 수가 인성을 생겨준다면 편관이 태왕해지는 거죠. 인성은 없이 태왕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사주가 단명으로 갈 수가 있다. 아주 인생이 고달퍼요. 되는 일마다 풀어지지가 않고 시비 다툼 관제 구설권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래서 편관이 왕한데 설계시켜주는 게 없거나 아니면 제압해주는 식상운이 없거나 하면은 시비 다툼, 관제, 구설, 사고,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편관격은 우리가 사주상에서 가장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편간이 왕하더라도 일간이 왕하면은 크게 탈이 없이 그냥 무해무덕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편간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하면 크게 탈이 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단병으로 간다. 두 번째는 시비 다툼 관제 구설에 수도 없이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사고 질병이 따르게 된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편관격에 만약에 정관이 하나가 들어왔다면 그건 관사 혼잡이 돼버리는 거죠. 관사합이 혼잡이 됐을 적엔 정관을 합의돼서 타우행으로 바뀌게 돼가지고 편관 하나만 남게 하든지, 아니면은
정관이 합의돼 가지고 다시 화살 편관으로 바뀌게 되든지 하면은 일간이 왕할 적에는 사주가 귀격이 되고 일간이 약해질 적에는 편관이 왕해지니까 사주가 흉해진다 하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편관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목의 양이죠. 목의 양. 무토도 토의 양이죠. 양하고 양이 부딪히는 건 강하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편관이라는 녀석은 일간을 극하고 들어가는데 일간을 극하는 건 정관하고 편관이 있는데 편관은 음양이 다르고 정관은 음양이 다르고 편관은 일간하고 음양이 같은 거죠. 음양이 같기 때문에 목극 토 되는 게 아주 세게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정관이라고 하면은 목극 토 하더라도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안으로는 겉으로는 다투지만 안으로는 음양의 배합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거는 목의 양이고 이건 토의 양이죠. 목극토가 되니까 인정사정 없이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천간에 떴다 하더라도 일간이 왕하면 큰 탈이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관격은 뭐 공교롭게 예제가 이제 편관격으로 나왔으니까 편관격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